장부변증 5번째, 마지막 변증 신장입니다. 신장의 변증은 주로 뼈, 허리, 하지, 비뇨기, 생식기, 그리고 노화와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요통, 허리와 무릎이 약해지는 것, 성기능의 저하, 생식 능력의 문제, 그리고 소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장의 병증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장부는 허실로 나눴었는데요. 신장은 음양으로 나눠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에는 허증이 없어요. 한의학에서 신장은 어떤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시작하는 어떤 가장 근원적인 기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이것이 점점 고갈되는 것이 노화나 어떤 죽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장에는 허증은 없고요. 이제 음양의 불균형만 존재하죠. 이 개념도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음과 양을 먼저 나눠보면 음에 해당하는 것이 에센스, 신장의 정이죠. 그 다음에 신장의 그 다음에 신장의 음어로 인해서 나타나는 허혈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어 쪽에서는 양어가 있고요. 양어에 의해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부종의 증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음어와 양어가 있고요. 음어에서 정허가 특별하게 한 가지 더 추가된 개념이에요. 그럼 정허는 음어랑 무엇이 다른가? 신장의 정은 음보다도 좀 더 깊은 곳에 원초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말 그대로만 하면 정도 음의 일부죠. 음양은 훨씬 넓은 개념이니까요. 한약에서 신정할 때 정은 가장 근원적인 물질이고 혈은 활동을 위한 영양물질. 그러면 음은 무엇이냐? 혈의 병리가 좀 더 진행돼 나갔을 때 우리가 음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허, 혈허, 음허가 조금씩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허는 주로 생식기, 그 다음에 아이들의 신체 발육, 말이 느리다든지 걸음이 느리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에 해당하고요. 또 노화와 관련된 이슈들, 탈모, 머리가 빨리 휘인다든지 주름이 생긴다든지 뼈가 약화된다든지 이런 증상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신음어는 신정어 증상의 열증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면 다른 장부의 음어랑 혈어의 관계랑 비슷한 것 아니냐?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신장에서는 혈허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정허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혈과 그렇게 관련 있는 장부가 아니라서 그렇고요. 장부에 따라서 그 음의 기운이 정으로 표현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심장이나 간장 같은 경우에는 혈로 표현되는 게 더 그 장부의 특징을 잘 표현하니까 심혈어 혹은 간혈허라고 표현했죠. 모두 다 음의 속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정허든 혈허든 그것이 열증까지 포함하면 신음허라고 하죠. 그래서 음허는 본태적으로 허혈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음허 조혈이라고 하면 그 열증이 더 심화된 것을 의미해요. 꼭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 세분화된 변증의 이름입니다. 신양어는 앞서 이야기한 요통, 그 다음에 무릎과 다리가 약해지는 것, 그 다음에 성기능의 저하, 소변의 문제, 이런 대표적인 공통적인 신장의 문제와 더불어서 추위에 민감해지는 것, 그리고 부종, 허리나 무릎이 아파도 시리고 차갑고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신양허라고 합니다. 신양허에서 나타나는 패턴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신양허로 인해서 부종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신양허 수범이라는 진단을 합니다. 제가 방금 진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진단이라고 하니까 병명이나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이 되죠. 신양허는 질병의 지금 상황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 한방에서 변증은 신양어가 보이는 일련의 공통된 자주 보이는 증상, 징후의 그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병인을 시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환자가 보이는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신양어라고 부르는 꼬리표를 붙이는 상황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요약해보면 신음어가 신음허 조열이 되죠. 신음어는 신정허에 바탕합니다. 신음어는 건조한 느낌이 많죠. 피부도 건조하고 소변도 양이 적고 또 색깔도 진하고 또 열증으로 진행하면 이것이 신음어 조열이 되고요. 신양어는 추위, 소변량이 많고요. 또 막죠. 이것이 부종이 심하게 진행되면 신양허 수범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개의 변증명이 나왔어요. 신정어, 신음어, 신음어 조열, 그리고 신양허, 신양허 수범. 하지만 실제는 3가지죠. 신정어, 신음어, 그리고 신양허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변증을 모두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해요. 자, 여기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면 우리가 신장의 정은 타고나는 어떤 근원적인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정어가 신음어가 되고요. 이것이 심해지면 열증으로 나타나는데 신음어에서 신양허로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신기허라는 개념이 흔하게 사용되지 않아요. 신기라는 개념은 몹시 모호해요. 조금 이따 복합병리할 때 신기라는 개념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요. 신장은 이 근원적인 물질이 떨어지는 것, 남들보다 빨리 떨어지면 병리가 되겠죠. 그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양허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가 허해서 혈까지 허해지고 또 혈이 허해서 기까지 허해지는 그런 상황과 좀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정어나 신음어에는 육미지왕탕이라는 약을 쓰는데요. 신양어에는 육미지왕탕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좀 따뜻하게 하는 성질의 부자와 육개를 더해서 팔미지왕환을 사용합니다. 신양어 처방에는 신음어와 양어가 모두 들어가 있죠. 신음어 조열에는 육미지왕탕에 열을 꺼주는 2가지 약, 지모와 황백을 가합니다. 이 모든 병리가 신음어와 신정어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음어가, 신정어가 어떻게 열을 내서 신음어 조율이 되고 또 신양어가 신양어 수범이 되는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합변증에는 폐신기어, 신불납기, 그리고 심신불교, 폐신음어, 비신양어, 간신음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폐신음어와 신불납기, 폐신기어는 모두 오랜 기침을 설명하는 병리고요. 심신불교는 정신적인 문제, 비신양어는 부종, 그리고 간신음어는 그냥 신음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폐신기어와 신불납기는 모두 오랜 기침을 주증상으로 하며 음어 증상은 동반되지 않습니다. 신장의 요통, 하지무력, 성기능 저하 등의 기본적인 증상과 폐장애, 기단, 호흡이 짧다는 이야기고요. 기침, 객담 등의 폐기어 증상이 결합된 패턴입니다. 신장과 폐장은 모두 기운을 아래로 내려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올라가는 성질의 기침을 억제해 주어야 하는데 신장과 폐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올라가는 성질의 기침을 억제하지 못해서 만성적인 기침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신기라는 개념인데요. 아까 신양어가 어차피 신음어, 신정어에서 기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허라는 개념을 신음어로 확장을 해버리면 사실 매우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이 폐신기어와 신불납기, 그 다음에 폐신음어까지 사실 한 가지 병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 중의학에서는 신기라는 개념을 따로 독립시켜서 이 복합변증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방제를 배워보시면 이 신기라는 개념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변증을 이해할 때 처방을 꼭 같이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신기허,
이런 때 쓰는 처방이 삼자양증탕, 소자감기탕 합방해서 쓰고 하거든요. 그럼 신장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넣느냐? 당귀와 육개를 넣습니다. 당귀와 육개가 특별하게 신장을 보호하는 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변증은 만들어 놨지만 실제 치료로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이론적으로 좀 구분을 해보면 신음어로 인한 기침은 건조하고 마른 기침을 하는데 폐신기와 신불납기 기침은 이 조증, 건조함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가래 기침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폐병증에서 배웠던 습담접혀와는 뭐가 다르냐? 여기에는 신장의 허증이 같이 동반돼서 요통이나 하지 무력감이 같이 존재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신불납기 혹은 폐신기와의 기침은 이제 사지가 좀 차고 얼굴도 붓고 소변도 청장하고 그러니까 조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드라이니스가 없고 기어 증상이 나타나죠. 반면에 폐신음어의 기침은 가래도 없고 또 입도 건조하고 밤에 식은땀이 나고 손바닥 발바닥에 열감이 있고 이런 음어 증상이 나타납니다. 맥도 기어기 때문에 weak, 그 다음에 음어기 때문에 fine and rapid가 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floating empty도 표증 같아 보이면서 허증일 때, 본질은 허증이라는 거죠. 그럴 때 써주는 맥상입니다. 그래서 폐신기와 신불납기는 하나의 변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신불교는 심장과 신장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에어컨은 천장에다 설치하고 벽난로는 바닥에 있으면 이 방 안에 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돼 있으면 순환이 안 되겠죠. 이 심신불교는 에어컨과 벽난로가 거꾸로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불은 지나치게 뜨겁고 아래쪽에 있는 물에 잠긴 신장은 그 불을 억제하지 못해서 아래쪽은 너무나 차가워지는 이런 순환이 안 되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 심신불교예요. 주된 증상은 위로 열이 올라가서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음어 증상, 손발바닥이 뜨겁고 오심번열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five palm heat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관홍은 광대뼈 부위가 이렇게 붉게 변하는 증상이고요. 여기에 신장 공통 증상인 요통, 하지무력, 비뇨생식기 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신불교라고 합니다. 특징적으로 심신불교는 정신 증상, 특히 불면증, 그리고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신음어는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던 신장의 음어가 동반된 기침이에요. 만성기침의 대부분은 저는 폐신음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도 제가 폐신음어 약을 쓰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비신양어는 선천지기를 담당하는 신장과 후천지기를 담당하는 비장이 모두 허하잖아요. 그래서 기운도 없고 또 노화의 증상, 비뇨생식기 증상도 나타나고 아주 환자가 힘들어지는,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증상, 그런 증상에 붙이는 병명이고요. 특징적으로는 추위와 이 부종입니다. 몸이 부으면서 추위를 타고 제너럴 컨디션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럴 때 붙이는 이 변증명이 비신양어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증상 외에도 비장의 증상이 동반되는데 식욕이 떨어지고 설사를 하고 누워있고 싶기만 하고 이런 증상이 부종이나 허리 통증, 비뇨생식기 증상과 같이 나타날 때 비신양허라고 합니다. 간신음어는 제가 신음어로 생각하라고 했죠. 네, 신음어에 간의 증상인 두통이나 혀눈, 또 눈의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간신음어라는 변증명을 사용해요. 워낙 신장의 음어랑 증상이 많이 공통되고요. 쓰는 약이나 치료도 아주 비슷합니다. 다만 신장의 짜계장부죠. 이 방광의 병리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신장의 실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뇨생식기의 실증이 방광병리로 나타납니다.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요. 방광습혈증입니다.
방광습혈증은 비뇨생식기의 염증성 변변, 소변이 진해지고 열감이 있고 통증 이런 것이 나타날 때 방광습혈증이란 진단을 하는데요. 앞서서 풍습범패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건 외감 증상과 함께 부종이 있는 증상이었는데요. 방광습혈도 비슷한 그런 감기 증상과 함께 소변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거기서 좀 더 진행해서 리병증, 그러니까 병이 좀 더 안으로 들어와서 감기 증상 별로 없이 열증과 함께 소변 증상, 이런 거는 비뇨생식기의 감염으로 봐야겠죠.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5가지 장부와 육부 그리고 복합 변증을 마쳤습니다. 많이 헷갈리죠? 네, 변증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개념을 잡으세요. 변증을 자꾸 병명이나 병인을 케어내는, 진단해서 알아내는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환자가 많이 보였던 증상과 징후의 어떤 패턴이다, 유형이다. 그리고 이 변증은 환자의 상태와 100% 일치할 수는 없다. 지금 환자의 상태의 병리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다. 환자의 상태를 내가 알고 있는 이 작은 지식체계, 변증 안에 억지로 꾸겨 넣으려고 하지 말자. 요 정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이니까요. 좀 환자 보시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